심각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는 한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보시 주인공 정상리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한 발짝씩 걷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할머니, 어디가 네. 좀 불편하세요? 무릎이 이렇게 아파서 죽겠어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요. 한 3년 됐어요. 조금씩 아프다가 이렇게, 근데 어장창이 이렇게 아프네요. 병원은 다니세요? 네. 가야 뭐 물리치료하고 진통제 맞고 진통제 맞을 때 그때뿐이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할머니.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안 돼 통증을 견디는 진통제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픈 곳은 양 무릎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잠깐 화장실에 갈 때조차 허리에 허리 보호대를 차고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몇 걸음 만에 닿는 거리에 있는 화장실이지만 할머니에겐 너무나도 힘든 발걸음인데요. 옆에서 부축이라도 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몸이 아픈 후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힘겨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예. 이 집에는 누구 사시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다른 가족들은 안 계세요? 예. 딸 하나 있는 거 저 멀리 살고요. 시집 가서. 그리고 다른 가족은? 저 밑에 모습 하나 있는데 나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소식도 몰라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을 대신해 식당 일과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홀로 집안 생계를 책임졌던 할머니. 그러나 팍팍한 형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인지 첫째 딸과 막내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곁에 남은 건 둘째 아들뿐. 그런데 아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몇 시간째 컴퓨터 앞에 앉아 알 수 없는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들 병철 씨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처지. 저야 예, 어머니. 엄마 잘 좀 주문하죠. 예. 어머니가 부르면 와서 다리라도 주물러 보지만 사실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공장에서 일한 뒤로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42살이 된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신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아프죠. 저 길이라고 좋은 사람 다 보내셨는데 늙으셔서 아프니까 저도 신경도 건설하고 제가 대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돈이라도 잘못 많이 벌어놨으면은 충분히 치료해도 되는데 돈도 못 벌어놔갖고. 이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진다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내가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 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너무 찹찹하고 너무 아파요. 제대로 좀 돌봐줬으면
저렇게 앉았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요양보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아픈 거는 좀 어땠어? 아유, 허리도 다리도 좀 어땠어? 아팠지만 그래? 일어나봐. 할머니는 요양보호사가 와야만 겨우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몸으로 스스로 밥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요. 평생 굳은 일을 해오며 가정을 챙겨온 할머니. 자식에게 받는 밥상이 아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끼도 챙길 수 없는 처지가 된 자신이 할머니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저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요양보호사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네. 오시면 어떤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고 나 아픈 것 좀 이렇게 봐주고 청소하고 밥 내일 먹을 밥까지 다 해놓고 반찬도 다 수정받아가 해놓고 그래요. 집안일을 다 해주시는 네, 거예요? 집안일을 다 해요. 하루에 4시간씩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을 도와준다는데요. 하루 종일 아픈 할머니에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한 끼 식사를 겨우 마치고 앉아있는 시간도 고통스러워 바로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욱 심해지는 무릎 통증. 진통제라도 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데요. 언제까지 진통제로 버틸 수 있을지. 오랫동안 통증약을 먹어온 탓에 위까지 나빠져 위약까지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삼시세끼 약을 삼켜야 하는 순간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할머니가 먹는 약은 무릎 통증 약뿐만이 아니라는데요. 할머니 지금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애 무릎 아파서 간절야. 변을 잘 못 봐서 변비야. 또 방광염요. 그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서만 생활하니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가족처럼 살뜰하게 할머니를 챙기는 보호사가 있어 조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언니 다리 아프니까는 파스 붙여.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요. 지금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지만 내년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올게. 그래. 가. 네. 이제 할머니만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보호사가 돌아가는 시간이면 더욱더 큰 외로움이 찾아온다는데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커다란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정상리 할머니. 아픈 2다리 때문에 잠깐 어디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아우 이제 완전히 봄이네. 아우 이렇게 좋은 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려니까 손땅이 맥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나서 저기 호를 좀 돌아다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할머니, 어.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 나 몸 안 아픈 거 같아요. 그냥 사람 아무 상관도 없어. 집에 몸에 다리 어느 좀 나서 낫는 게 소원이야. 몸 안 아픈 게 소원이야. 죽더라도 안 아프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그거야. 단 하루라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할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 자녀를 도맡아 키우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온 정상리 할머니. 양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정상리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웬일인지 이른 아침부터 요양보호사도 없이 외출 준비를 하는 할머니. 알고 보니 바로 오늘이 BTN-보시 의료봉사단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라는데요. 3년 전부터 물리치료와 진통제로 다리 통증을 버텨온 할머니. 작년 주민센터의 지원으로 무릎 내시경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아우 아빠가 약 먹고 잤어요. 어제도 많이 아프셨어요? 예. 출발하기 전에 꼭 챙기는 진통제. 멀리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려면 다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약을 먹어두는데요. 오랫동안 진통제를 먹느라 위까지 상한 탓에 위약도 함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할머니.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결국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선 할머니. 아들도 걱정이 되는지 선뜻 할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2시간 남짓 차를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가 부담돼 근본적인 검사 없이 물리치료와 진통제로 버티며 통증을 참아온 할머니.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 오니까 어떠세요? 아우 좋아요. 이거 선생님 만나서 검사하고 날 생각하니까 좋네. 혹여나 큰 수술을 해야 하면 어쩌나 수술비 걱정과 함께 혼자 기다리는 아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서는 할머니. 먼저 문진을 통해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세요? 양쪽 무릎이 다 불편하세요? 네. 대장년서부터 이렇게 아프게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이 종아리까지 종아리까지도 많이 당기시고요. 찌릿찌릿. 좀 힘드시더라도 힘이 올라가서 자 이렇게 좀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무릎 좀 진찰을 해볼게요. 네. 다리도 약간 이렇게 많이 휘진 않으셨네요. 무릎 뒤도 약간 좀 떠 있고. 네. 특히 종아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 과연 촉진 결과는 어떨까요? 전형적인 그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근데 지금 뭐 2년 전에 뭐 관절 내시경 시술도 한번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뭐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심한 말기 관절염의 증상은 아니신 것 같고, 봐서는 뭐 중기 정도의 어떤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있으신 것 같고, 전신적으로 또 어떤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근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도 통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관절염 엑스레이하고 이 연골을 볼 수 있는 정밀 검사, 즉 MRI 검사를 하고 또 간단한 피 검사하고 저희가 골밀도 검사까지 해서 어떤 정확한 진단을 좀 내리고
치료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으로 할머니의 무릎 연골 상태를 확인한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상 분석을 통해 무릎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동안 스스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할머니. 과연 이번 검사를 통해 그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에 이어 피 검사를 통해 영상으로 찾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자기장을 이용한 고주파를 쏘아 인체 내 신호를 분석해서 각 조직과 구조물들의 공명 현상 차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첨단 촬영 기법입니다. 한편 할머니가 검사하는 동안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아들도 안절부절인데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곤 단 둘뿐인 모자이기에 어머니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큰 아들입니다. 어머니 지금 검사 예.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떠세요? 검사 먹고 빨리 나으시면 더 바랄 게 없죠. 수술도 안 되면 큰일이죠. 걱정이 되는. 1시간 후 드디어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오셨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란 다리 관절을 오래 쓰다 보니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 생기는 병인데요. 말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해야만 하기에 수술비가 없는 할머니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보이는 어머님, 이게 뼈고요.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이 연골이 MRI에서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데 조금 손상이 되셨지만 완전히 닳아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어머님이 2년 전에 시술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너무 관리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어머님이 너무 활동을 잘 못 하시니까 뼈가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 골다공증 검사, 이 뼈 수치를 검사를 했습니다. 요 마이너스 2.5, 3 이하로는 심한 골다공증이 되는데 어머님은 보시다시피 연세의 평균보다 훨씬 밑에 이 빨간 선상이 있습니다. 어머님 연골을 우선 좀 더 튼튼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저희가 주사 치료, 어떤 연골 주사하고 요즘 아주 좋은 그 DNA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연골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DNA 주사를 놔드리고 좋아지는 선순환으로 다시 어머님을 끌어올리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근력도 튼튼해지고 다시 관절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포 재생을 통해 통증을 덜어주고 치유를 촉진하는 DNA 주사. 좀 많이 안 아프시죠? 다행히 수술 없이 주사만으로도 치료해 볼 수 있어 할머니도 안심인데요. 생각보다 심하지 않지만 그동안 다리를 방치한 탓에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심리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시고 본인의 어떤 관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뼈도 약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통증이 오니까 더 통증이 활동을 적게 하게 되고 활동이 적어지니까 더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 기본적인 우리가 원칙적인 어떤 보존적인 치료 주사하고 약물요법 치료하고 또 어머님이 잘 회복할 수 있게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지지를 잘 해드리고 어머님도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 아마 뭐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아마 눈에 띄게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주사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모자. 오랜만에 긴 외출에 비록 몸은 지쳤지만 할머니와 아들은 다시 작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건 할머니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확신과 관절염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 병원 갔다 오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수술을 내가 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 뒤처리도 걱정되고 있는데 수술 안 한다고 하더니 나를 듯한 기분이야. 수술비와 간병비까지 한시름 걱정을 덜었지만
여전히 막막한 생계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정신장애로 힘든 아들이 혼자 남겨지는 건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어머니 수술 예. 안 하셔도 된대요. 예, 괜찮습니다. 쓸데가 큰일 나는 게 피곤해지죠. 수술할까봐 걱정하셨어요? 술하면은 입원해야 되니까 입원하면 또 간병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걱정했죠. 예, 다행히 안 생겼습니다. 예. 생각보다 다리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약해진 근력과 심각한 골다공증,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할머니를 더욱 아프게 만든 건 아닐까요? 수술할까봐 걱정 많았어요? 많았죠. 저 아프네 혼자 두고 가고 또 금전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됐죠. 근데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주사만 맞고 난더니 너무 그냥 하늘로 날아갈 것 같으네 마음이. 심적으로 지친 할머니와 정신장애로 힘든 아들. 아픈 아들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모르기에 걱정이 가득한 할머니. 과연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날이 오게 될까요?